결국 지난번 총선 당시 공천 문제가 아주 가슴 깊이 뭔가를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비대위 새로운 출범을 추진했습니다만 당시 공천 때 컷오프됐던 그 일 때문에 아주 고성까지 생겼습니다. 야당끼리 싸운 얘기도 곁들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무소속 의원들의 새누리당 복당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소란이 좀 커졌는데요. 그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장, 할 말이 있습니다. 컷오프 대에서 무소속으로 당당하게 당선된 우리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을 저 사회자 발언권 동의를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위원회야. 의원들이 발언을 못하면 누가 해? 그만하세요 좀.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 박수로 응원합시다. 선거위원회 네. 가만히 있어. 네, 됐습니다. 그럼 앉아주세요. 자, 너도 컷오프 돼봐. 결국 컷오프 때문에 공천 받지 못했고 떠난 그 무소속 복당 얘기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복당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 전국이 거의 끝나는 네. 부분쯤에서 이 네. 복당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이 자체가 이 친박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친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복당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예 거론조차 못하게 그만하세요. 지금 이런 말이 나왔고 결국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결국 소란은 일단락 됐지만 오늘 보신 그 화면처럼 이 무소속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이 새누리당에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향후에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오늘 어쨌건 전국위를 통해서 새누리당은 김희옥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 몇 면이 공개가 됐는데 포함된 분들도 관심이지만 포함되지 못한 분들도 관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비대위 안이 추인되지 못한 게 너무 비박계 위주로 구성이 됐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6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보시면 제외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시면요. 이혜훈 의원과 김세훈 의원이 제외가 됐는데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독 관심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가 유승민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유승민계와 굉장히 가까워서 자, 이 사람들을 굳이 배제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비대위에 포함이 되면 결국 복당 문제가 거론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시끄러워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해서 미리 차단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유승민 의원의 최근 강연을 하면서 정책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이 됐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 보면은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은 비대위에 포함되지 못한 걸로 봐서 유승민 의원의 복당은 가까운 장면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김무성 전 대표 그동안 통 보이지 않았었는데 간간히 뉴스에 등장했는데요. 자, 이 장면은 어딘가요? 예, 오늘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여기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한 문구를 인용했는데요. 일심상청정 처처연하게. 뭐 좀 어려운 한자가 좀 들어있습니다만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깨끗하면 부처님 마음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언제나 성심을 다해서 잘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면 지금 대권행보 이제 뭐 시작하시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도 던졌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했습니다. 자,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김무성 전 대표의 음성으로 직접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대조사님의 맑은 법어와 실천의 정신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저부터 마음에 쌓인 먼지를 조금이나마 털어내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했는데 미래혁신 포럼을 만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혁신 포럼이 굉장히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요. 전부 김무성 전 대표와 관계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가요, 바로 김학용 의원인데 이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었죠. 그리고 책임연구위원회는 김종석 의원이 지금 맡고 있는데 김종석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가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지난해 영입한 인사입니다.
합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요. 보시면 이군현,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모두 다 이 비박계로 김무성 네. 의원과 가깝다 이렇게 여겨지는 인물들이고요. 여기다가 네. 더 주목할 것은 주호영, 안상수 의원, 그러니까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 비박계 의원들이 지금 가세를 해서 구성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권 내에서 결국 당을 추스리는 것뿐인데 일단 외곽에서 대선 캠프 비슷한 연구 포럼이 생겼다는 것, 그 중심에 준회원 자격이긴 합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가 있다는 건 뭐 면면을 봐도 금방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상임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쭉 있는데 외교통상위원회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면면을 보니까 아주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만한 분들이 다 모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외통위를 일지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 외통위를 지원한 가장 큰 이유, 아마 이 남북 관계와 외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서 대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일지망으로 지원한 사람이 친박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서청원 의원입니다. 이 네.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외통위를 지망을 했고요. 또 한 명이 외통위에 지원을 했는데요. 바로 이 최경환 의원이 네. 바로 외통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통위 지원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네. 아마 이 자신이 원래 기재부 쪽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공무원 출신이고 네. 경제학 박사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외통위로 돌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서먹한 이 세 사람이 한 외통위에 모이게 될까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상임위를 진행하면 정말 카메라 플래시는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 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당, 제1야당, 제2야당 두 곳이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내용 보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일하지 않고 버젓이 돈을 받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하기 싫으면 자기들만 안 하면 됐지. 국민의당에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우상호 원내대표. 의원 세비를 놓고 시비 가는 건 유치하다고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기자들과 만난 오찬 자리에서 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이 세비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바로 즉각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침에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말한 것은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 정치 공격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제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면서 해명을 했다. 이렇게 박지원 원내대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찬 기자 간담회 때니까 기자들 뭐 수도 없이 많은 상태에서 한 얘기라 그냥 나온 예산말 같지는 않습니다만 세부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약속한 대로 만약에 원 구성 못하면 내가 며칠이라도 다만 며칠이라도 세비 안 받겠다. 유치한 건 맞습니까? 저는 정치인의 말은 그 시기와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말 여태까지 일을 계속 잘 해왔고 원구성을 잘 해왔으면 이번 한번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말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 그거 뭐 정치적인 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도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세비를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는 거야? 라고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의를 차리지 않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1, 제2야당 사이 뭐 편할 리가 없죠. 탈당하면서 분당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만 어제도 계속 서울 구역에 있었던 지하철 사고 때문에 일당 2당 사이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박소영 기자.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 대목을 보면 박원순 시장을 슬쩍 견제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분의 죽음이 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책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박원순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 안철수
대표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 안철수 대표가 양보를 하면서 후보로 그렇죠. 양보를 하면서 굉장히 특수관계였고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 더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철수 대표가 어제 공식적으로 이 박원순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관계에 들어선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난 한 달, 지난 총선 이후부터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 듯한 일련의 플랜을 계속 가동한 것 같았기 때문에 어쩌면 두 사람은 예전에 포옹하면서 서울시장 후보직 양보했습니다만 이번 내년 대선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일단 구의역 사건의 파고를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은데 반성문 썼죠. 예,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 구의역 현장에 가서 헌화도 했고요. 어제는 또 빈소도 찾았는데 어제는 또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같은 사고가 있기에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자책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또 썼고요. 또 밑에 보시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지위 고하 없이 책임을 묻겠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외주를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도 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이제 궁금한 것이, 자, 사흘 만에 현장 찾았다는 것. 왜냐면 이제 팽목항 사건,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진도 팽목항에서 생겼던 지난 2014년 4월, 5월 보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했고요. 또 그 당시 지하철 사고 났을 땐 굉장히 발빠르게 당장 현장을 찾았었는데, 이번엔 왜 사흘이나 걸렸을까? 궁금함이 쌓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고가 워낙 그 토요일에 발생을 했고요. 월요일에 가서 헌화를 했고 또 어제 가가지고 또 그 빈소를 찾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늦었다라는 것보다는 이번만은 꼭 최대한 열심히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을 또 반전을 삼아서 꼭 자신의 역할을 내보이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토요일 날 사고가 있었고 박 시장께서 사전 약속된 예정된 일정입니다만 서울과 전남 축구팀의 축구 경기에 시축하는 장면, 운동복을 입은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이름 불러갔습니다. 야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 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조홍천 비서관 의원 얘기인데요. 식당을 했었잖아요. 식당을 옮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홍천 의원 원래 마포에 식당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식당을 옮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가 경기도 남양주다 보니까 마포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옮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신의 지역구로 옮기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선거법이나 걸리는 게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에 자신의 지역구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의원이지만 이 자신의 음식점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공천에 지원을 할 때도 직업란에 자신을 이 식당 매니저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식당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고요. 이 식당이 워낙 이제 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지만 어떤 곳이냐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식당에 수시로 찾아가서 이 조홍천 의원을 자신의 당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수시로 찾아갔던 곳이기 때문에 또 조 의원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진짜로 제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봐야 되겠는데, 충청북도 지역을 갔을 때는 이제 나도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 성당으로 왔다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인천에 갔는데 역시 장소가 성당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답동 성당에서 열리는 이 최기산 천주교 인천 교구장의 장례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인천 교구청으로부터 부고장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문 전 대표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아마 이 전당대회 8월 27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해외로 가 있는 거 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문 전 대표는 아직 그런 계획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 8월 말 9월 초쯤에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뽑는데 원래는 그 즈음에 해외로 나가는 것 계획한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단 본인 입으로는 확인되는 건 없다, 확정된 건 없다고 말씀을 했군요. 알겠습니다.